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뒷말을 하고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불편해하고 늘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사람이,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적인 순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가족,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수십 년을 알고 지냈다고 해서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뭘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이걸 알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다 알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까울수록 더 모르고 오래될수록 더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충격적인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보였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는 낯선 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태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착각입니다. 그럼 50년을 함께해도 절대 모르는 것,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의 진짜 속마음.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게 있을까?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몰랐던 거야. 이 말 언제 가장 크게 와닿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솔직할 거라고. 우리 정도면 숨길 것 없이 다 얘기하지. 쌓아둘 거 없이 바로바로 풀잖아.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숨깁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라며 삼켜버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늘 환하게 웃으며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숨깁니다.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내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때로는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체념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속마음을 숨긴 채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은 모른 채 계속 상처를 주고 결국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알고 있다. 이 착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속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고 믿는 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겠지. 이제 와서 뭘 굳이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혹시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난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는 왜 나를 평가하지?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 나를 못 믿어? 내 인생을 왜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를 점점 더 벌려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고 결국 부모는 우리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통제의 언어가 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선택이 실수든 성공이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는 조언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힘들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네. 내 감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구나. 진심으로 위로해 주려고 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다가 아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다. 가장 좋은 위로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이 순간이 바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선배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후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왜 내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조언이 명령처럼 들리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노력한 것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들었어. 이 순간이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왜 저렇게 반응할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이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점검하세요. 혹시 내가 한 말이 너한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어떻게 들렸어? 라고 물어보세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정도면 알겠지 하는 순간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착각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저 사람은 서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말,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말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 나는 속상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 힘들었던 거야. 이런 순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짜 감정을 다 이야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감정을 숨깁니다. 왜일까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괜히 말 꺼내면 더 큰 싸움이 될까봐.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런 대화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때 서운했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바뀌지도 않는데.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감정을 삼키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어느 순간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이때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마지막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나 사실 너한테 계속 서운했어.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 이제 말해도 늦었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한쪽은 속으로 계속 참습니다. 배우자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하루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결국 삼켜버립니다. 됐어.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반대로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일만 털어놓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줄어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부는 어느 순간 친구보다도 먼 사이가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상대를 향한 원망이 된다. 결국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아예 감정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걱정할까봐, 혼날까봐, 어차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자식은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안심합니다. 다행이다. 우리 애는 별일 없구나. 하지만 정작 자식은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부모님이 알면 더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식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단절은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몇 년 후 다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네가 그랬잖아. 나는 그때 진짜 서운했어. 이 순간이야말로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괜찮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사람은 감정을 숨기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말은 하지 않은 말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짜 감정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그 감정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과 오해나 착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관계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부부싸움을 할 때, 가족과 다툼이 있을 때,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말들은 대화를 더 격하게 만들고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말이 좀 상처가 됐어.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난이 아닌 감정으로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연구를 통해 부부싸움에서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시작하는 부부가 오래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친구, 직장 동료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 정도면 알겠지? 라는 착각을 버려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굳이 말을 해야 하나? 눈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은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착각하고 더 오해합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가족도 친구도 부부도 상대방이 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일수록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진짜 괜찮아서인지 참아서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 진짜 믿고 맡기는 건지 서운한 건지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 솔직히 내가 말 안 하면 나도 잘 모를 때 많아. 대부분 예상과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말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할 걸. 이제 와서 말해봤자 뭐해. 우리는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결국 늦은 순간에 터뜨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때는 괜찮다며? 그때 말했으면 내가 고쳤을 텐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을 쌓아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표현하세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게 느껴?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벽을 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라.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바꾸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바꿔야겠어. 내 방식이 맞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상대가 나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굳이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다. 때때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거나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질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끝까지 잘 맞춰가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많습니다. 힘든 관계라면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관계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모든 고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편해집니다. 세 번째, 때로는 내가 먼저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속마음을 꺼내길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말하면 나도 말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면 나도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지면 상대도 솔직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먼저 감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도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벽을 허물면 상대도 벽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사실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서운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땠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금 힘들었어.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다. 진짜 솔직한 대화는 상대의 반응을 떠나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오해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나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대신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울수록 오래될수록 더 잘 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상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을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마음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다르기에 조금씩 오해가 생기지만 또한 그 다름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기대하지 않았던 답이 돌아와도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가둬두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상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닙니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덜고, 서로의 곁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